요 전문을, 이렇게 전문을 넣자고 한 것이 이승만 국회의장입니다. 의장님, 헌법에는 전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헌법 하느라고 세계 각국의 헌법을 다 조사하고 있지만 헌법에 전문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승만 국회의장이 그 헌법 기초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의회 속기록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 다른 나라에는 필요 없을지 몰라도 우리는 필요하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합니다. 만일에 지금 우리가 국회에서 정부를 수립하는데 이 정부를 어떻게 수립한다라고 하는 근거를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해놓으면 이 정부는 누가 세워주는 정부냐? 이 정부는 미국 놈들이 세워주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는 미국 놈들이 세워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1919년에 대한민국 세우고 임시정부를 수립했던 그런 역사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미국 놈들이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웠던 정부를 그대로 있는 것이다. 그걸 하기 위해서라도 놓아야 된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지금 미국 놈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 역시 이제 미국이 일본을 이기고 나서 일본을 미국이 통치하잖아요. 그래서 메가다가 총독이 돼가지고 일본은 1945년서부터 샌프란시스코 회박체결까지 52년까지 미국이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38선이 남은 미군들이 와서 통치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일본, 한국에 와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일본하고 한국 사람들한테 해야 되는 얘기가 뭐냐. 야, 너네 민주주의가 뭔지도 몰랐는데 우리가 이제 와서 너네한테 민주주의 가르쳐주고 민주주의 심어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냐. 근데 우리는 미국 사람들이 우리한테 민주주의 얘기해주기 전에 우리는 이미 1919년에 우리는 민주공화제 정부를 세워서 그 30년 동안 우리가 유지해왔다. 민주주의 미국 사람 심어주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이미 30년 전부터 해왔다.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이걸 넣어야 된다. 여러 가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정부를 어떻게 세운다라고 하는 얘기를 안 하면 우리 후손들이 또 우리 나라 밖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어떤 줄 알겠냐. 일본한테 나라를 뺏겼지만 우리 손조들은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미국이 일본 이겨줘가지고서 미국이 와서 정부 세워주고 그런 걸로 할 거 아니냐. 근데 우리 손조들은 일본한테 나라를 뺏겼을 때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는 일본하고 싸웠지 않냐. 그래서 거기 표현하면 우리가 입대까지 질적해 오지 않았냐.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는 싸웠다. 거기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해가지고 우리 일본하고 싸운 그런 역사가 있지 않냐. 그것을 우리 후손들이 알게 하도록, 동포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놓아야 된다. 이승만 박사가 그 얘기를 하니까 헌법기초위원들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더 이상 반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헌법기초위원들이 한 얘기는 의장님이 써가지고 온 것이 보니까 문법도 잘 안 맞고 용어도 좀 틀리고 그러니까 의장님이 써가지고 온 이 내용을 저희들이 문법에 맞게끔 용어도 고치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합의돼서 헌법 전문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 전문에 바로 이런 것을 넣은 것이 이승만 국회의장이죠. 이분은 대한민국을 새로 세우자고 주장한 일이 없습니다.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고 대한민국은 1919년에 됐다. 이것을 그 국회의원들이 못 알아듣는 것을 설득해가면서 넣은 분이 이승만 박사죠. 그런 과정이 재헌국회 속기록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이제 재헌국회 속기록 가면 이승만 의원이 그런 발언을 한 내용인데 이제 앞에 거 쭉 설명하고 우리의 정신을 헌법에 작정할 생각이 있어서 내가 얘기한다. 그러면서 이제 헌법 벽두에 전문에 이걸 써놓자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들 대한국민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민족으로서 김인현 3.1 혁명에 걸기하여 이승만 국회의장이 제일 써가지고 올 때는 용어가 3.1 혁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기초위원들이 3.1 운동으로 용어를 바꾼 것이죠. 이제 그래가지고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의장은 이걸 써가지고 와서 자기가 무엇이라고 하든지 맨 꼭대기에 이런 걸 꼭 넣자. 그리고 아주 그 의원들을 설득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헌법 전문에 들어가게 된 것이 이승만 박사가 주장했다고 하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승만 이분이 국회의장서부터 대통령 돼서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사용하던 여론을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개사회 때도 그렇고 이제 대통령 7월 24일 날 취임하고 나서 국무총리로 이범석 장군을 국무총리로 선출했잖아요. 그래서 국무총리 신임장 주고 내무부 장관 신임장 주고 다 그랬죠. 그때마다 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여론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국무총리 임명장인데 대한민국 30년 7월 31일, 그러니까 정부 수립되기 전에 국무총리 이범석을 국무총리로 해가지고 줄 때도 대한민국 30년 그렇게 썼죠. 또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고 나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관보를 발행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48년 9월 1일 날 관보 제1호가 발행이 되는데 그것도 대한민국 30년 9월 1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본인 자신이 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연호를 임시정부 때부터 계속 썼죠. 근데 이 연호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지만 물론 자주독립교구가 쓰는 것인데 연호는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나라가 바뀌면 연호도 다시 쓰죠. 근데 똑같은 나라에서도 황제만 바뀌어도 연호는 다 듣겠습니다. 지금도 일본은 연호를 계속 쓰고 있잖아요. 일본도 일본 천황이 명치 천황이었다가 그 천황이 죽으면 다이쇼라고 대정 천황이 죽어서 그 아들이 천황이 되면 대정이라고 바꾸고 대정 천황이 죽으면 소아 천황으로 바뀌고 다 연호가 바뀌잖아요. 나라는 이름 똑같죠. 우리나라도 대한제국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고종이 황제가 돼가지고 광무 연호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들 고종 황제가 강제 퇴위당하고 나서 그 아들 순종이 즉위해서는 융이라고 썼잖아요. 대한제국은 똑같죠. 그래서 이 연호라고 하는 것은 황제만 바뀌어도 바뀝니다. 그래서 연호가 똑같다고 하는 것은 똑같은 나라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쓰던 연호를 똑같은 연호를 1919년부터 계산해서 썼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대한민국은 1919년부터 시작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된 일이 없습니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하는 역사적인 근거, 논리 이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 주장하려면 앞에 1919년에 세워진 대한민국이 그건 국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라고 하는 게 역사적 사실이나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건 국가도 아니다. 그거 부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정하는 논리들이 그 사람들이 부정하는 논리가 우리 국민들한테 상당히 먹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몇 가지만 그게 얼마나 맥락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잖아요. 거기 보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민 축하식 그랬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축하식 그런 얘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민 축하식이죠. 근데 이제 건국을 주장하는 사람들, 건국을 주장하는 언론들이 이 사진을 갖다가 내세우고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한 거다. 현수막을 읽어봐도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하는 얘기가 없는데 정부 수립인데 정부 수립 국민 축하식인데 그걸 건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기념우표를 발행했습니다. 그때도 정부 수립 기념이죠. 만일에 건국했다고 하면 건국기념우표가 돼야 되죠. 그래서 건국이라고 하는 것 1948년에 건국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은 1919년에 건립이 됐고 대한민국 역사는 1919년부터고 올해는 연호로 대한민국 105년이 되는 해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자꾸 부정하려고 하고 48년에 공부했다고 하는 걸 내세우기 위해서 그러는데 이제 그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한 가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건 국가가 아니라 그냥 임시정부야. 임시로 세운 정부일 뿐이야. 이게 임시정부라고 그러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보통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렇게 쓰기 길고 이러니까 그냥 임시정부 학자들도 보통 그렇게 쓰지요. 그러니까 그게 국가는 아니고 그냥 임시정부다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할 때 대한민국은 국가의 명칭입니다. 임시정부는 정부의 명칭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 정부로서의 임시정부 그렇습니다. 정부와 국가는 다르잖아요. 대한민국은 1919년에 세워져가지고 지금까지 나라 이름은 그대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1919년에 정부 명칭은 임시정부고 그 후에 정부 명칭은 계속 바뀌죠. 지금 정부의 이름은 윤석열 정부잖아요. 윤석열 정부 앞에는 문재인 정부고 문재인 정부 앞에는 박근혜 정부고 이명박 정부고 노무현 대통령은 정부 이름은 참여정부 또 김영삼 대통령은 문민정부 정부 이름은 다 다르죠. 1919년에 대한민국 건립하고 정부의 명칭은 임시정부라고 했습니다. 임시정부의 정부 명칭은 그것이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야건 국가가 아니라 그냥 임시정부일 뿐이야 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 정부가 윤석열 정부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윤석열 정부라고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날아갑니까? 윤석열 정부라고 부르지만 거기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임시정부일 뿐이다라고 하는 논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가와 정부를 혼돈하는 것이죠. 또 하나 그런 논리에 일반 국민들이 잘 넘어가는 것은 이게 정식 국가가 되려면 국제적으로 국민, 주권, 영토 적어도 이 세 요소는 가지고 있어야 국가지 않냐. 근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에 있으면서 주권을 가졌냐, 국토를 지배했냐. 이게 정식 국가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럴 줄 알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헌법 제1, 2, 3조의 국민, 주권, 영토, 국가 구성 요소를 헌법에 분명하게 밝혀놨습니다. 이런 자료를 제시하니까 이제 이분들이 반론으로 얘기하면 그 헌법에만 그렇게 해놓으면 뭘 하냐. 실효적으로 영토를 지배하지도 못했고 통치하지도 못했지 않냐. 중국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실효적으로 헌법에만 그렇게 하면 소용이 없다. 실효적으로 통치하고 지배하지 못했으니까 임시정부는 정식 국가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그러니까 상당히 넘어가죠. 만일에 그런 논리라고 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정식 국가라고 하기가 어렵죠. 지금 대한민국도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는 압록강, 백두산, 두만강까지가 다 한반도죠. 근데 우리는 헌법에만 그렇게 해놨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휴전선 남쪽뿐이잖아요. 북쪽은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통치하지도 못하죠. 임시정부가 그렇다고 하는 논리라고 하면 지금 대한민국도 정식 국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런 위험이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에서 활동을 하고 30년 동안 중국에 활동하고 있었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제적으로 승인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어떤 나라도 승인해 준 일이 없다. 이러니까 정식 국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돼가지고 해방돼서 돌아올 때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해 준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는 제국주의 시대입니다. 제국주의가 힘이 약한 나라들을 다 침략해서 식민지 지배하고 그럴 때죠. 영국이 식민지가 많잖아요. 그럼
일본이 영국의 식민지였던 나라를 승인해 준 일이 있냐? 일본하고 영국하고 관계 때문에 안 해주죠.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식민지 지배하고 있던 나라, 영국이 그 나라 인정해 주겠습니까? 일본하고 관계가 있는데. 지금도 우리도 중국, 지금 대륙의 중국이, 중화민국하고 지금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커가지고서 대만을 인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인정 안 하잖아요. 그게 서로 국제관계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국주의 시대에서 어떤 나라도 대한민국으로 승인해 준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국제적으로 승인을 못 받았으니까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은 바로 역사를 보는 시각이 제국주의 시각입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를 한국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 입장에서 한국 역사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걸 쉬운 예로 들면 우리가 역사 교과서에서 배울 때 그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게 콜럼버스라고 배우잖아요. 뭐 보통 우리가 그렇게 배우죠. 우리 별 탈 없이 그냥 배우죠. 아메리카 신대륙 발견한 사람 콜럼버스 그렇게 배우죠. 근데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 갔을 때 거기 아무도 없었습니까? 거기에는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유럽 사람들은 아메리카 신대륙을 처음으로 알았죠. 그러니까 발견이죠. 그렇지만 거기 있는 인디언 입장에서 보면 그 자기들이 살고 있는데 발견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는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우리는 우리 역사를 제국주의 시각을 가지고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는 우리 한국 민족이 주인공이죠. 주인공이어야 되죠. 한국 민족 입장에서 우리 역사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 예로 만일에 국제적 승인을 받지 못해서 정식 국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면 예를 지금 대만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대만은 본래 나라 이름이 중화민국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중화민국은 유엔의 상임이사 5대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중국의 세계에서 영향력이 컸죠. 그런데 중국 대륙의 중화민국하고 커지면서 세계 압력을 넣어서 결국 1971년에 대만은 유엔 상임이사국에서 축출이 됐습니다. 쫓겨났죠. 그리고 지금 유엔에서도 대만은 정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승인 국가죠. 지금 우리 한국도 대만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국교를 단절했죠. 그래서 대만이 지금 국제적으로 승인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 그 대만을 그럼 국가가 아닌 것으로 봐야 되냐. 더군다나 지금 대만 사람들은 자기들이 국제적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대만 사람들은 자기네 대만이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할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제적 승인을 받지 못했으니까 정식 국가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논리가 성립이 되지 않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한민국 미션을 그냥 폄하하고 대한민국 미션으로 부정하고 그냥 그러는데 그런 논리들을 내세우는데 논리가 맞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논리들이 지금 언론에서 대한민국 미션부가 국가가 아니다. 그래서 뭐 국가 구성 요소를 갖췄냐, 뭐 국제적 승인을 받았냐, 그것들이 지금 언론에 나돌고 그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무슨 뭐 서울대 교수라고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국민들은 그런 줄 알고 하는데 그 논리가 맞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 논리가 얼마나 황당하고 이런 거냐. 그런 예가 수도 없이 많지만 아주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자고 했습니다. 아까 그 논리는 말씀드렸습니다. 해방보다는 건국이 더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국회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150몇 명이 다 서명을 해서 광복절을 건국일로 바꾸는 국경일 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그렇게 서명을 받아 2번을 제출했습니다. 근데 2번 다 안 됐죠. 근데 안 된 것은 우리가 광복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이게 광복절이 언제 국경일로 정해졌는지, 광복절은 뭘 한 건지 사전에 좀 찾아보고 하면 되는데 그냥 그것도 없이 무대포한 것이죠. 광복절을 제정한 것은 1949년입니다. 국경일로 광복절이 제정한 것은 1949년 이승만 정부에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 정해진 그 제일 밑에 보면 광복절을 정하기까지의 이런 과정을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가 1945년 8월 달에 이제 해방이 돼서 1946년, 47년도 있잖아요. 그걸 8월 15일 날 기념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정부가 없으니까 주체가 없죠. 그래서 그냥 서울 기념행사를 하는데 대체로 우익에서 기념행사를 하면 명칭을 독립기념일 그랬습니다. 좌익에서 하면 해방기념일 그렇게 했습니다. 46년, 47년은 독립기념일, 해방일 기념일 그런 명칭을 했죠. 48년에 8월 15일 날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대한민국 정부 수입 선포하느라고 8월 10일 하느라고 기념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으로 세워져서 48년에 그럼 8월 15일 날 이 명칭을 정해야 된다. 그래서 49년 5월 달에 이승만 정부 국무회의에서 그럼 8월 15일 날 이 명칭을 뭘로 해야 되냐. 그래서 5월 달에 정한 것이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그래서 49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그 다음에 첫 해에는 독립기념일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기념식을 거행했습니다. 기념식을 거행하고 나서 국회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독립기념일이라고 그러니까 45년 8월 15일 이것만 기념하고 48년 8월 15일 날 이제 주권을 완전히 찾은 대한민국 정부는 기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날짜도 똑같으니까 이걸 동시에 기념할 수 있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국회에서 논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45년, 48년을 동시에 기념할 수 있는 명칭이 뭐냐? 그 명칭이 광복절이다. 그래서 1949년 10월 1일 날 국회에서 법률 제58호로 국경일에 관한 법률 1에서 광복절이라고 하는 명칭을 제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광복절은 45년, 48년을 두 개를 다 기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그 국회의원들 150몇 명이 광복절은 45년 것만 기념하고 48년 거는 안 기념한다고 그래서 광복절로 하자고 그걸 법률안을 제출했으니 그래서 결국 광복절은 이렇게 제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허망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법률안을 국회에서 다 취소를 하고 그래서 못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48년에 건국됐다. 그런 역사적 근거 논리도 없습니다. 그런 창의적인 것이 바로 이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 그런 논리도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만일에 대한민국이 48년에 건국되지도 않았지만 만일에 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된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그렇고 우리 후손들이 짊어질 그 부담이 엄청나게 큽니다. 여기 지금 독도 사랑하시는 분들 오셨잖아요. 만일에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라고 하면 독도는 100% 일본 땅입니다. 독도만 아니라 한반도도 일본 땅입니다.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면 될 수가 없죠. 만일에 우리가 48년에 건국됐다고 그러면 1910년에 대한제국은 멸망했습니다. 그건 뭐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럼 1910년서부터 1948년까지 한반도는 누가 지배했냐? 누가 통치했냐? 그건 일본이 했잖아요. 일본이 조선 총독부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해가지고 한반도를 다 통치했죠. 조선 총독부가 한반도를 통치하면서 생산했던 문서들은 뭐 몇 트럭 될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만일에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됐다고 이제 그러면 일본에서 1910년, 1948년 동안 우리 일본이 한반도를 실제적으로 지배하고 통치했다. 그리고 문서들을 다 챙겨가지고 이게 본래 일본이 지배했던 땅인데 한국 사람들이 옛날 자기들이 살던 땅이라고 와가지고 저들이 산다. 그게 불법이다.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출하면 한반도는 일본 땅이 될 거죠. 독도 잘 아시지만 독도는 일본 땅일 수가 없습니다. 독도는 단지 일본 시마네 현에서 독도가 자기네 관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지한 거 그 하나뿐이잖아요. 그것도 두 줄도 채 안 됩니다. 일본이 총독부가 한반도를 통치했다고 하는 것은 자료가 몇 트럭이 됩니다. 그런 걸 예를 들자고 하면
우리가 지금 그 위안부 문제, 정신대 문제, 이제 그런 분들하고 또 강제 동원됐던 분들 그렇게 우리가 배상 요구하고 그러잖아요.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하면 그 이전에 한국 사람들은 국적이 없잖아요. 국적이 없는데 그 사람들은 다 일본 시민이었습니다. 다 일제 때 1910년대에는 민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1923년에는 다 조선호족으로 그 당시 조선호족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을 뭐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한반도를 지역으로 조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조선 지역에 있는 일본 사람이죠. 조선호족에 다 편입시키고 한국 사람들 다 성도 일본으로 다 창씨개명했잖아요. 만일에 그렇다고 하면 1910년서부터 1948년까지 한국 사람들은 국적이 없이 일본 시민입니다. 그럼 일본에서 자기네들 백성, 자기네 시민들에다가 뭐 가서 위안부도 보내고 가데려다가 인류시키고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거 배상해달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중에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끝을 맺겠는데 1948년에 건국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사실은 이승만을 앞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 이승만 건국 대통령. 그래서 건국 대통령 기념 사업회 조직해가지고 지금도 뭐 방송도 하고 뭐 매달 세미나도 하고 별의별 다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것은 이승만 대통령을 아주 욕보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욕보이는 것처럼 말씀드리면 우선 이승만 대통령을 이제 점잖게 초대 대통령이라고 하죠. 초대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2번 대통령이 됐습니다.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대통령제를 만들었을 때 제일 처음 대통령이 됐습니다. 1919년 9월 11일 날. 그래서 1925년 3월 달에 임시의정원에서 탄핵될 때까지 6년 동안 대통령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 해방되고 나서 또 대한민국 정부에서 또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2번 선출됐죠. 근데 이 초대 대통령이 됐을 때 이것이 1919년에 선출됐던 걸 얘기하면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1948년에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첫 대통령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럼 이승만 대통령은 1919년에 대한민국 정부 대통령으로 선출이 돼서 6년 동안 대통령 노릇을 했는데 그걸 지우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걸 없애려고 그러는 것이죠. 참 그러니까 그 이승만 역사를 지우는 것인데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을 때에 이승만 박사는 참 큰 일을 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죠. 그야말로 미국에 가서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을 때 다 이승만을 행조수반으로 뽑았으니까 미국에 있는 이승만 박사한테 통보를 했잖아요. 이승만 박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 내가 임시정부에서 뭐 집정관 총재로 선출이 됐다. 국무총리로 선출이 됐다. 그 통보를 받았죠. 그 통보를 받고서 이승만 박사는 워싱턴에서 자기가 먼저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사무실을 차려놓고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당시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 강화회의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랑스 파리 강화회의에 우리가 아시듯이 김유식 박사를 대표로 파견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김유식 박사 갈 때는 1919년 2월이어가지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안 됐죠. 그래서 김유식 박사는 신한청년당 대표로 왔습니다. 근데 그럼 국제회의 가서 당대표로 하면 쌀 먹잖아요. 이승만이 그 통보를 받고서 바로 첫 작업이 김규식 박사한테 대한민국의 정권대사, 정권대표로 위임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정권대표로. 그리고 프랑스 파리 강화회의 의장이 프랑스 외무부 장관 끌레망소에다가 거기다 대고서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다. 건립했다. 내가 대통령이다. 그리고 김규식을 대한민국의 정권대사로 보낸다. 끌레망소에도 통보를 했습니다. 그게 첫 일이었습니다. 또 한 일은 대한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했던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태리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한테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립을 했다.
내가 그 대통령으로 선출이 됐다. 다 통보를 했습니다. 이러한테도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1919년 6월 18일 날, 6월 18일 날 이승만이 대통령 명의로 이러한테 통보서를 보낸 것입니다. 그 통보가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다. 그러니까 지금 일왕은 한국에 있는 모든 군대, 모든 인원, 무장 세력을 모두 다 철수시켜라. 1919년 6월 18일 날 이승만이, 영어로 보면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이죠. 맨 밑에 보시면 그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라고 쓰고 그 위에 승만이라고 사인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란한테 보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바로 대통령으로 선출돼서 세계 각국에 이렇게 활동했던 분입니다.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시정부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이것은 임시정부에서 발행했던 그 독립신문인데, 독립신문에 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 이승만 박사 다 있죠. 이승만 박사가 이제 미국에 있다가 중국 상해로 왔습니다. 상해로 오니까 그 대통령을 환영하는 그런 기사인데, 맨 끝쪽에 보면 우리 대통령 이승만 각하 만세. 다 그렇게 하죠. 또 이승만 박사가 이제 상해에 왔을 때 상해에서 그 성대하게 대통령 환영식을 했습니다. 이승만 박사 오른쪽에 카이저 수임 있는 사람은 국무총리 이동기고, 또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도난 안창호 선생이고, 이런 분들이 다 대통령 환영식을 하고 태극기, 만국이 걸고 다 대통령 환영식을 하고 그랬죠. 이승만 박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대통령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1948년에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초대 대통령이다. 그러면 임시정부 대통령이었다고 하는 것을 지워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건국 대통령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승만 박사가 지원국회에서 대한민국을 건국했다. 그런 얘기는 말씀드렸듯이 이승만 박사는 지원국회에서 건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사용해 본 일이 없습니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그대로 계승하고 그대로 있자. 그걸 못 알아듣는 국회의원들을 설득해가면서 그걸 관철시키고, 이런 분이 이승만 박사죠. 그런 분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면 그 이승만이라고 하는 분이 가지고 있는 역사의식, 이걸 완전히 모독하는 일이죠. 그래서 참 그런 여러 가지 생각하지도 못하겠지만 엄청난 결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지 1948년에 대한민국을 건국했다. 그런 논의가 있고 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 역사적 사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근거나 역사적 사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일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운동을 폄훼하고 부정하고 그런 일을 하죠. 근데 그런 논리도 맞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여기 광복회 회원들도 물론 잘 아시고, 또 여기 모이신 분들도 잘 아실 텐데,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좀 제대로 알았으면, 그래서 지금 그런 논란이 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좀 올바로 판단을 하실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한 가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이 언제 세워졌는가, 최소한도 그것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라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